Nah, in terms of dominance of the game of basketball at this stage, is LeBron. Championship-wise, Kobe Bryant. He wants it so bad and he's willing to go to the extreme, you know, guarding a guy, guarding the point guards at the age of 34, playing 38 minutes, 40 minutes. That's ludicrous. I think this is what he's battling with. It is what it is. He's cursed as much as I am. If I was in my prime, who would I want to play one-on-one? Start off with Jerry West, Elgin Baylor, Kobe Bryant in his prime, Bron in his prime, D-Wade in his prime, Melo. That's a good start. Yeah. I don't think I lose. Other than Kobe Bryant because he steals all my moves. 2020년 1월 16일 비극적인 사고로 코비 브라이언트는 생을 마감했지만 그가 커리어 내내 보여준 멘탈리티는 아직까지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강한 킬러 본능을 코트에서 보여주겠다는 의미로 붙인 블랙 맘바라는 별명에 걸맞게 코트 안에서뿐만 아니라 인생이 맘바 멘탈리티 그 자체였는데요. 역대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 조던에 뒤지지 않는 열정과 집념을 보여주며 르브론 제임스, 드웨인 웨이드, 카멜로 앤서니 등 최고의 재능을 가지고 있던 NBA 후배들을 자극시켰고 전 세계 농구 유망주들에게 귀감이 되어 수많은 코비 키드들을 양산했습니다. 농구라는 종목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스포츠 스타들에게도 존경과 사랑을 받는 맘바 멘탈리티는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차원이 달랐던 독사의 정신력을 리와인드 해봅시다. 고등학생 때부터 매일 새벽 5시에 체육관에 나가 2시간 동안 개인 훈련을 한 뒤에야 수업을 들으러 갔던 코비는 일찍 일어나 누구보다 먼저 훈련에 돌입하는 것이 평생의 루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1996년 드래프트에서 13순위로 지명되어 18살 때부터 레이커스의 일원이 되었는데요. 워낙 어린 나이라 큰 관심을 가지지 않던 기존 선수들도 코비가 훈련하는 모습을 보고는 될성부른 떡잎이란 걸 알아챘습니다. 그로부터 약 5년 후 샤킬 오닐과 함께 코비는 2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3년 연속 우승이라는 크나큰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대업을 달성한 후에도 나태해지거나 안주하지 않고 변함없이 땀을 흘렸습니다. 다음 시즌 레이커스와의 경기를 앞두고 시카고 불스의 제이 윌리엄스는 쉰 연습을 하기 위해 게임 시작 4시간 전에 체육관에 들어섰는데요. 이미 코트 위에서 코비가 땀을 흘리며 슈팅 연습에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코비를 피해 코트 반대편에서 1시간 반가량 운동하고 샤워를 한 뒤 돌아온 후에도 그의 연습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요. 왜 그렇게 훈련을 오래 하냐고 물어보자 내가 체육관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무조건 너보다 열심히 한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체육관에 살다시피 한 코비를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처럼 수준 높은 경쟁심을 본 게 처음이었다고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To me, the mentality is a really simple one in the sense that the confidence comes from preparation. You know, so when the game's on the line, I'm not asking myself to do something that I haven't done thousands of times before, right? So when I prepare, I know what I'm capable of doing, I know what I'm comfortable doing, and I know what I'm not comfortable doing. Right? And so in those moments, if it looks like I'm ice cold or not nervous, it's because I've done it thousands of times before. And so it's one more time. 수천 번 연습한 기술만을 코트 위에서 선보였다는 코비는 정말 많은 슛을 주저하지 않고 던지는 선수였습니다. 다만 엄청난 훈련량을 소화했다고 해서 그의 슛이 매번 쏙쏙 들어가지는 않았고 특히 루키 때는 많이 빗나갔었습니다. 처음으로 플레이오프 무대를 밟게 된 1997년 유타 재즈와의 시리즈 최종전 식스맨이었던 코비는 3점슛 6개를 시도했지만 단 하나도 성공시키지 못했고 승패가 좌우되는 4쿼터 막판과 연장전에는 3번의 3점 에어볼을 날리면서 시리즈를 헌납했는데요. 그로 인해 영웅이 되려는 무리한 시도, 코비가 마지막 슛을 던져서는 안 된다 등 엄청난 비판을 들어야 했지만 19살의 코비는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샤킬 오닐은 마지막 작전 타임 때 아무도 마지막 슛을 던지고 싶어 하지 않았다. 우리는 모두 위축됐고 감독의 눈을 피했지만 코비만이 그 상황에 대범하게 슛을 던진 것이다. 난 그때 그를 존경했다라고 그의 배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코비는 지나친 개인 플레이로 안티도 많았던 스타였습니다. 슛감이 좋지 않은 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슛을 던지며 클러치 타임을 독차지했고 3핏을 합작한 샤킬 오닐과는 1옵션
자리를 두고 기싸움을 하던 끝에 갈라섰지만 결과로 증명해냈습니다. 한층 더 성숙해진 24번의 코비는 2번의 챔피언 타이틀과 은퇴 경기의 60득점 등 영광스러운 기록과 하이라이트의 주인공으로 거듭났습니다. 선수 생활 말년까지 그의 변하지 않았던 고집 덕에 네가 경기를 망치고 있어와 같은 불명예스러운 별명도 붙여졌지만 그런 말 하나하나에 위축되어 슛 쏘기를 주저했다면 분명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코비 브라이언트는 없었을 것입니다. What it means as a team, but what about individually? Just got one more than Shaq. 2005년 오른손목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은 코비. 다음날 체육관에 나간 그의 동료는 놀랄만한 광경을 목격했는데요. 오른손에 깁스를 한 채 왼손으로만 슛을 던지며 연습 중이던 코비는 이미 땀에 흠뻑 젖어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오른손이 부러진 상황이 오히려 왼손을 집중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은 커리어 끝부분까지 변하지 않았는데 2008년 2월 뉴저지 네츠와의 경기에서 오른손 새끼손가락 인대가 파열되었고 의료진은 수술을 권장했으나 코비는 인대가 끊어진 손으로 파이널 무대까지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아쉽게도 보스턴 셀틱스에게 2승 4패로 준우승에 그쳤고 이제는 여름에 수술을 받겠거니 했지만 아직이었습니다. NBA 우승보다 금메달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과 함께 미국 대표팀에 맏형으로 합류하면서 수술을 올림픽 이후로 미뤘습니다. 2004년 미국 대표팀은 아테네 올림픽 예선에서 푸에트리코에게 대패, 준결승에서 아르헨티나에게 탈락이라는 충격적인 실패를 맛보게 되는데요. 대구력 이후 금메달 탈환과 잃어버린 드림팀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리딤팀이 꾸려졌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합숙훈련을 했을 당시 모든 선수들이 훈련을 마치고 저녁에는 다같이 클럽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다음 새벽 5시 무렵 호텔로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이때 선수들은 땀에 흠뻑 젖어있는 채로 호텔 헬스장으로 향하는 코비의 몰골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30대의 베테랑인 선수가 쏟아붓는 노력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확실하게 눈으로 본 연건들은 하나둘씩 코비를 따라 개인 훈련에 참여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벽 훈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대표팀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리더십은 훈련뿐만 아니라 경기 중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미국 대표팀에게 가장 껄끄러운 상대로 꼽힌 스페인과의 예선전을 앞두고 당시 팀 동료였던 파우 가솔에게 경기 시작 전 찾아가 인사를 건넸으나 속은 완전 무장 상태였습니다. 라커룸으로 돌아와서는 가솔의 플레이 스타일을 파악하고 있다며 초반부터 냅다 들이박을 거라고 선전포고했고 실제로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그대로 실행에 옮기면서 양쪽 모두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넘어진 가솔은 잠시 벙찐 채 쓰러져 있었고 당시 대표팀 후배들은 팀 동료한테도 가차없는 코비의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올림픽 무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맏형으로서 살신성인한 코비를 필두로 하나가 된 리딤팀은 예선에서 스페인을 37점 차로 완파한 뒤 파죽지세로 결승에 안착했고 결승전에서도 코비의 클러치 능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경기 초반 파울 트러블로 인해 손에 땀을 쥐는 치열한 접전 승부가 펼쳐졌고 4쿼터 한때 미국의 리드가 2점 차까지 좁혀지는 위기가 있었지만 코비는 내외각을 가리지 않고 득점을 성공시키며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승부의 쐐기를 박는 결정적인 3점으로 스페인의 맹렬했던 추격을 잠재우며 당당히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숱한 부상 중에서도 농구와 승리에 대한 그의 집념을 엿볼 수 있는 경기를 딱 하나만 꼽자면 단연 2013년 4월 골든스테이트전이 생각나는데요. 플레이오프 막차 티켓을 쟁취하기 위해 코비는 17년 차의 노장임에도 경기당 45분 이상의 출전 시간을 소화하면서 희망의 불씨를 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체를 극한으로 몰고 가면서 쌓인 데미지는 4쿼터 막판 왼쪽 아킬레스건 파열이라는 치명적인 부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고통이 수반되는 부상에도 그는 잠시 후 일어나 자신이 얻은 자유투 2개를 모두 집어넣은 뒤에야 경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덕분에 레이커스는 이 경기를 2점 차로 잡아냈고 서부 7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만바 멘탈리티가 무엇인지 느끼게 해주는 코비의 괴담은 너무나도 많은데요. 세계 최고의 위치에 오른 뒤에도 자신의 훈련을 기절이라고 부를 정도로 끊임없이 열과성을 다하며 모든 것을 쏟아낸 그의 커리어는 앞으로도 최고의 유산으로서 두고두고 회자될 것 같습니다.